이건 오해야. 민재가 미친 거야. 나를 스토킹하면서 이런 짓을 왜? 이것도 오해인가? 나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사진, 동영상, 메신저, 거짓말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는 묻지 않기로, 더는 믿지 않기로. 18년을 함께한 아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곁에 있던 사람이 그저 외로워서, 그저 재미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그것도 남편에게 별거 중이라고 거짓말하며 상대를 속인 뒤 결국 그 남자가 직접 나에게 모든 증거를 보내온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린 하나의 계획이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서울에서의 삶은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올해 45, 이름은 이선우. 중견기업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어느덧 18년이 넘었습니다. 아내 하연이와는 40 전 맞선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3번의 계절이 지나고 결혼에 이르렀죠. 그녀는 지금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다툼도 겉보기엔 별 문제도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결혼 생활. 그 모든 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 건 더 이상 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동정도 위로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히 털어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경비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택배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안 적혀 있네요. 이상했습니다. 이름과 주소는 또렷했지만 보낸 사람은 없고 겉봉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올려달라고 했을 텐데 이상하리만치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직접 내려갔습니다. 작은 회색 봉투 하나 손에 쥐자마자 느껴졌습니다. 너무 가볍고 차갑고 어딘가 불길한.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USB 하나와 사진 몇 장. 순간 업무 관련 자료일 거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마주한 건 내가 평생 믿어온 사람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시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피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고 배경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모텔 혹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공간들이겠죠. 그리고 그 흔적들, 단순히 부끄러운 장면을 넘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연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몸에는 지워지지 않을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경고였고 조롱이었고 복수였습니다. 내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은 말라붙고 이성이 마비된 듯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평소 침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바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빨리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안에는 영상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게 두려웠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잠도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열었을 때 내 아내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는 한 남자. 얼굴은 반쯤 가려졌지만 목소리와 실루엣으로 충분했습니다. 30대 중반쯤 체격이 다부지고 낯설게 부드러운 말투. 영상은 총 6개. 파일명으로 추정해보니 석 달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파일에는 시간, 날짜가 있었고 장소는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녀가 정기적으로 그와 만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공기를 나누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연이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나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엔 오늘 많이 피곤했지 하며 따뜻한 미소를 건네던 사람. 피부관리실 일이 많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믿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장면이 거짓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눈빛, 말투, 웃음까지도. 내 아내였던 사람의 또 다른 얼굴은 USB 속 화면에서 또렷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온 날엔 밥을 데워주며 오늘도 수고 많았어라고 웃던 사람. 하연이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피부샵이 바쁘다며 간혹 늦는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알고 보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은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그날따라 1시간도 넘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냉방도 히터도 의미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운전대에 집중할 수 없었고 신호에 멈출 때마다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시트 위에 앉아있던 하연이,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표정.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하연이는 늘 그렇듯이 밝게 나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오늘 좀 늦었네. 많이 피곤하지?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게 그런 웃음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몇 시간 전 다른 남자와. 생각을 끝맺기도 전에 울컥하는 감정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응, 좀 바빴어. 어떻게든 표정을 숨기며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하연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저녁 준비해 둘게. 샤워하고 와. 늘 하던 말투, 늘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샤워기 아래에서 나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모든 조각이 맞춰진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왜 나에게 이런 걸 보냈는지 아직 풀리지 않은 퍼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감정적으로 움직여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나는 하연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라도 달라진 행동이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완벽하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고 드라마 얘기를 하며 소소하게 웃고 내일 예약이 많다며 바쁠 거라고 투덜대는 모습까지.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동안의 모든 것도 다 연기였던 걸까? 요즘 피부샵 많이 바쁘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새 손님이 많아졌어. 특히 젊은 남자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 요즘 남자들도 피부에 관심 많잖아.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남자 손님. 설마 그 남자도 고객 중 한 명이었을까? 남자 손님이면 몇 살 정도 돼? 대부분 30대 초중반. 회사원들이 많아. 그녀의 대답은 USB 영상 속 남자의 추정 나이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이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 파일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멈춰가며 남자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형,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하며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옆모습만으로도 꽤 잘생긴 편에 속할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배경이었습니다. 여러 영상 중 몇 개는 같은 장소로 보였습니다. 벽지 패턴, 침대 배치, 조명색까지 일치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만난다는 건 그 관계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영상은 5시간 전후였습니다. 하연이가 피부샵 운영 시간과 절묘하게 겹치는 시간대, 그녀는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다기보단 다른 남자와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배치해놓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속은 이미 분노와 혼란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연이의 피부샵 고객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나는 점심시간에 그녀의 가게 근처로 향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거리였지만 꽤 번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페며 편집숍, 모텔들까지 늘어선 그 거리 속에서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의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하고 있다는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피부샵 근처엔 예상보다 더 많은 카페와 모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떠올리며 골목을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간판이 몇 개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지 문이나 조명의 느낌이 겹치는 곳도 있었고,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그 남자와 만났을까?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단골 고객 중에 특별히 친한 사람 있어? 하연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친하다기보단 오래된 손님들이야. 갑자기 왜? 그냥. 문득 궁금해서. 남자 고객 중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남자 손님들은 대부분 말수가 없어. 여자들처럼 수다 떨지 않거든.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이상하게 평소보다 대답이 짧았고 눈빛이 내 눈을 피하고 있다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어긋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나는 결국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연이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 상황에서 등 돌리고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자 민재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만날까? 응, 같은 곳으로. 자기 보고 싶어. 짧은 문장들 속에 얽힌 농도는 뿌연 화면 속 영상보다 훨씬 생생했습니다. 더 내려보니 더욱 노골적인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에 대한 언급들,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 1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손가락이 이런 문장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민재라는 인물도 조금씩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 차림과 배경으로 봐선 회사원 같았습니다. 대화 초입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피부 관리 받으러 갔는데 원장님이 너무 예뻐서 처음 만남부터 그녀가 주도했는지 아니면 남자가 먼저 다가온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은 넘었고 그 위에 수많은 거짓말이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민재가 언제 남편이랑 이혼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하연이가 이렇게 답했다는 거였습니다.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몇 자 안 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엔 내가 없는 세계가 또렷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이는 또 다른 세계에서 이미 나와는 남처럼 살고 있었다는 듯 민재에게는 우리가 별거 중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은 각방 쓰고 있어. 사실상 남이야. 그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바뀐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민재와 하연이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점점 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아, 너희 남편 SNS 봤는데 어제도 같이 찍은 사진 올렸던데. 맞습니다. 나는 일상을 자주 공유하는 편이고 가끔은 하연이와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게 결국 거짓말의 균열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하연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겉으로만 그런 거야. 사람들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민재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별거 맞아? 왜 아직도 같이 다니고 사진 찍고 그래? 그녀는 재차 말했습니다. 곧 정리된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민재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직설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연아,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 가지고 노는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민재라는 남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벼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순진했고 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나 진심이야. 남편이랑은 정말 끝난 사이야. 그 말의 끝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하연이는 두 사람 모두를 속이고 있었고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누구에게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는 걸. 하연이는 서류 정리만 남았어라고 말하며
민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민재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몇 주째 같은 말만 반복되는 상황에 점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고 그는 마침내 그럼 이번 주말에 함께 나가자. 공개적으로라며 분명한 요구를 했다. 하지만 하연이는 또다시 지금은 좀 어려워. 아직 주변 정리가 안 됐어라고 말을 돌렸고 그 뒤로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민재의 메시지는 점점 짧아졌고 말미에는 나는 언제까지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아무 말도 못하고라는 분노, 어린 문장이 도착했다. 하지만 실상 하연이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나와의 일상도 그대로 유지한 채 민재와의 관계 역시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두 개의 세계를 오가며 각각의 거짓말을 정교하게 쌓아갔고 언젠가는 무너질 비밀을 애써 지탱하는 모습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 일어났다. 그날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평소처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고 바로 그때 민재가 우리를 목격한 것이었다. 곧이어 하연이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연아, 너 나 완전히 바보로 보는 거지? 남편이랑 별거 중이라며 왜 같이 다정하게 밥 먹고 있는 거야? 나 직접 봤어. 하연이는 얼굴이 굳은 채 그건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었어. 이혼 서류 때문에라고 둘러댔지만 민재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 완전 애정 넘치게 얘기하고 있었잖아. 나는 뭐야? 그냥 장난감이야. 그의 말은 날카롭고 절약했으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그날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민재는 진실을 요구했고 하연이는 끝까지 거짓말로 덮으려 했지만 결국 며칠 후 참았던 본심이 터져나왔다. 그냥 죽인 거였어.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아는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고 그녀의 본성이 낯설고 소름 끼쳤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더는 억누르지 못했다. 즐긴 거였다고? 나는 진심이었어.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아? 그의 문장엔 배신과 상실감,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고 하연이가 보낸 오해하지 마. 나도 너를 좋아해. 상황이 복잡해서라는 말은 이제 아무 위로도 되지 못했다. 민재는 완전히 돌아섰고 좋아한다면서 남편이랑 잘 지내고 나한테는 거짓말만 했지라는 말과 함께 진심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며칠 뒤 그는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연이는 초조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입에서 왜 연락이 안 되지라는 혼잣말이 나올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나 도착한 민재의 마지막 메시지는 충격적이었다. 하연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는 나쁜 여자야. 남편을 속이고 나도 속였지. 그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 남편 회사 알아냈어. 그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짐을 느꼈다. USB를 보낸 사람, 우리 삶을 뒤흔든 그 복수극의 주인공은 바로 민재였던 것이다. 감정에 휘둘린 남자가 선택한 가장 직설적이고도 파괴적인 방식이었다. 며칠 후 하연이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내 남편은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어. 모든 증거가 있어. 그제야 그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려 떨어질 정도였고, 민재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며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부짖었다. 하지만 민재는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차갑고 끔찍했다. 너 같은 여자는 벌을 받아야 해. 남편에게도 세상에도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나는 이 관계의 끝이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파국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누군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고 그 끝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연이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다. 휴대폰 알림음만 울려도 몸을 움찔했고 밤에는 깊이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기만 했다. 내가 이유를 물으면 피부샵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며 짧게 웃어넘겼지만 나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재고 있었다. 그 사이 나는 민재라는 남자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다. 그는 나름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33세의 미혼 남성이었고
대화 내용과 말투를 종합해보면 결혼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하연이를 만나며 감정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사랑이 결국 파국으로 변주된 것이다. 하지만 하연이에게 그는 일시적인 흥분을 채우는 상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더 소름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상황의 흐름도 모두 파악했다. 이제 행동할 차례였다. 다만 감정이 앞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자료를 보여주었고 변호사는 사진, 영상, 메시지 전체를 확인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유책 이혼 사유입니다. 부인이 위자료를 요구하기도 어렵고 재산 분할도 크게 주장하기 힘들 겁니다. 나는 민재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도 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잠시 갸웃하며 말했다. 상간 소송도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엔 조금 복잡하네요. 부인이 먼저 거짓말로 접근한 부분이 있고 그 남자도 어느 정도 피해자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미 짐작한 바와 같았다. 민재는 가해자인 동시에 속은 사람이며 결국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무너진 쪽이기도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드디어 하연이와 마주할 시간이 왔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다. 여보, 할 말이 있어. 거실에서 얘기하자. 하연이는 내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긴장한 눈빛을 보였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나는 말 대신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부터 보고 얘기하자. 봉투 안에는 이혼 신청서와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연이가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손끝이 떨리며 사진을 떨어뜨렸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흔들렸다. 이게 뭐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설명할 필요 있을까? 민재 씨가 보내준 거야. 고맙다고 해야겠지. 그 말에 하연이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여보, 이건 오해야. 민재가 미친 거야. 나 스토킹해서 이건 그 사람이 꾸민다는 말 없이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영상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하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잠깐만 설명할게. 이건 정말... 나는 그녀의 메시지 캡처본을 보여주었다. 그럼 이건 남편이랑 별거 중이야. 곧 이혼할 거야. 그냥 죽인 거였어. 이것도 설명할래? 그제야 하연이는 모든 게 끝났음을 눈치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내 손을 붙잡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실수. 석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난 게... 내가 차갑게 말을 던지자 하연이는 급히 변명을 이어갔다. 민재가 먼저 유혹했어. 나는 거절했는데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거절? 메시지 보니까 내가 먼저 적극적이던데. 보고 싶다. 빨리 만나자. 그건 누가 쓴 거지.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하연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민재랑은 끝났어. 연락도 끊었고 우리 다시. 그 순간 나는 이혼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끝났어. 서명해. 하연이는 종이를 바라보며 완전히 무너진 표정을 지었다. 여보, 18년이야. 우리가 얼마나 같이 살아왔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내 결심은 이미 흔들림이 없었다. 18년을 깨뜨린 건 너야. 그 후 며칠 동안 하연이는 끊임없이 매달렸다. 아침이면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 있었고 어느 날 저녁 나는 마침내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꺼낼 준비를 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든 게 용서가 안 돼. 내가 던진 말에 하연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3달 동안 거짓말로 날 속였다는 것, 그게 제일 비열했어. 더 중요한 건 넌 민재한테도 거짓말했잖아. 그 사람은 진심이었는데 넌 장난처럼 대했어. 그런 널 이제 사람으로서 신뢰할 수 없어. 하연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재에 대해서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상간소송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변호사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피해자였다. 아내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나에게 진실을 알려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실수했지만 하연이는 죄를 지었다. 그 차이는 분명했다. 하지만 하연이에게는 단호했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개인 물품과 피부샵 하나뿐이었다. 여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나도 이 집 지켜온 사람이야. 지켰다고? 집을 지키면서 딴 남자를 만난 게 지킨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하연이의 주변 상황도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일을 주변에 알린 모양이었다. 피부샵 고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요즘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다. 고객이 하나둘 떠나면서 예약은 줄었고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재는 결국 자취를 감췄다. 연락은 두절되었고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직장도 그만두고 아예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했다. 그에게도 이 사건은 깊은 상처였던 것이다. 하연이 어머니가 어느 날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민재야, 하연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하연이가 저지른 일은 그만큼 큽니다. 법정에서 마지막 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날, 하연이는 끝까지 협상을 시도했다. 초안을 다시 보자고, 조금만 조율해보자고 말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책임져. 최종 판결이 떨어진 날, 법원 계단 앞에서 하연이는 다시 날 붙잡았다. 여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연아, 이제 끝이야. 서로 다른 길 가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뒤에서 하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선우야, 선우야. 하지만 나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다. 분노와 허무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했지만 더는 거짓된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었다. 며칠 후 하연이의 피부샵이 결국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재의 폭로, 고객들의 이탈, 그리고 퍼진 소문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이미지도 신뢰도 모든 게 사라졌고 결국 하연이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조용히 혼자서 42, 결국 아무것도 없이 친정으로 돌아간 하연이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스스로 만든 결과였고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의 몰락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민재에 대해서도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이 일로 받은 상처도 컸을 텐데 새로운 곳에서는 부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가 나에게 진실을 알려준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저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동료들이 소개팅을 권하지만 아직은 혼자가 더 편하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그때 용서했더라면 언제 또 같은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니까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렵고 특히 하연이처럼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해보곤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하연이는 민재를 속였고 나를 속였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심지어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조차 끝내는 스스로 무너뜨린 거였죠. 돌이켜보면 민재가 보낸 그 사진들이 나에겐 일종의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충격이었고 쓰사렸지만 그 덕분에 늦기 전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나는 아마 더 깊고 어두운 배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신자를 용서하는 것이 미덕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단호한 이별만이 해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는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